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과 헤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이제 털의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터넷이나 기타 유튜브 등등 워낙에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운동은 크게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있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운동이죠.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 그거는 이제 근력 운동이니까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게 이제 주목적인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이런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이제 이런 심폐 능력이 향상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사망률 같은 것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체력 향상에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력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게 사실은 주목적인데, 근육이란 것 자체가 이제 기초대사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사실 지방을 많이 연소하는,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비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거 도움이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근육 자체가 탄수화물 저장 형태, 그러니까 글리코겐이죠. 그게 많이 저장되는 거니까, 저장되는 곳이니까 당뇨에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소위 넘어지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젊어서도 물론 문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넘어지면 상당히 그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또 삶의 질에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자체가 어떤 몸의 형태를 멋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에도 또 중요한 요소다 해서, 결국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섞어서 꾸준히 하는 게 좋고, 이게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도 보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헬스를 한 20년 정도 해왔는데,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산소 운동을 한 20분에서 40분 정도, 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의 대부분은 이제 빠르게 걷기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가끔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근력 운동은 딱 시간을 몇 분 이런 건 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세트로 보통 하니까. 그래서 단지 주의하실 점은, 과한 무게를 했을 때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자체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부상 위험도 있게 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건 좋지 않다.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세트의 변화나 횟수의 변화, 세트의 변화, 혹은 가벼운 무게 내에서도 또 무게의 변화, 이런 걸 이용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육을 만드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두 가지 유산소 근력 운동을 잘 섞어서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운동과 털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논문들이라기보다는 여러 자료들이 많은데, 다 좀 얘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1 더하기는 2가 된다, 이런 기전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다 두리뭉실한 얘기들인데, 이제 굳이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솔직히 믿지야 본전이고, 또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점들이 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이제 유산소 운동 얘기인데요. 당연히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낭 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니까 영양분이나 산소가 많이 가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탈모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안드로겐이 DHT인데, DHT 감소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셋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운동을 하면 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을 줄여가지고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수면이죠. 수면을 좋은 수면에 이르는데 운동이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탈모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 어찌 보면 다 두리뭉실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다,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관절이든 근육이든 이런 게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우리가 그 과하게 운동하시면 알다시피 이제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 이제 활성산소가 당연히 산소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데 뭐 요게 일반적으로 잘 제거가 됩니다만은 과하게 생겨버리면 또 이제 제거가 덜 돼 가지고 요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있지만 세치의 원인도 되고 또 뭐 그렇게 모발에 그렇게 득이 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과하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오버 엑서사이즈죠. 이렇게 하여튼 과하게 하게 되면 뭐 DH 그 생산을 도리어 증가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 과한 운동은 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운동하시게 되면 다 이제 땀이 많이 나는데 땀 자체가 이제 모발에 뭐 좋지 않다 해서 이래저래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뭐 기전이 어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것들을 보면 뭐 젖산 같은 게 이제 케라틴에 데미지를 줘서 모발의 성분이 케라틴 그 단백질이니까요. 그쪽 영향을 줘서 뭐 탈모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땀이 많이 나면 역시 그 탈수가 일어나니까 두피 쪽에 뭐 두피가 드라이 돼서는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셋째가 이제 뭐 이렇게 땀이 많이 분비되면 그 곰팡이 감염 같은 게 좀 또 같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각질 같은 거하고 땀이 범벅이 되면 이제 소위 모공을 막아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좀 정확치는 않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여하튼 궁극적으로는 땀 자체가 털에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나면 바로바로 샤워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여하튼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특히 이제 털에도 좋다. 근데 이제 그 근력 운동 자체는 이제 모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근력 운동은 그렇게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 그게 이제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데, 꼭 털과의 관련성만을 가지고 운동하는 건 아니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건강에도 다 좋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시는 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